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빠밤 휴장이지만 등장. 오늘의 얘기 제목은 TQQQ QLD QQQ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요 얘기를 얘기해 볼 거고, 오늘 뉴스 기사 하나 뜬 거 봤는데 바이든 agrees to meet with 푸틴. 푸틴은 바이든이랑 아니지 바이든은 푸틴이랑 만나는데 동의했다.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if Russia has not invaded Ukraine,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내가 만날게 라고 얘기했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장 열기 전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뉴스는 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래서 뉴스는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댓글 한번 봐볼까? 남기홍님 반말 좋아. 난 59 친구 좋아. 친구 친기. 도진식님 미장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해도 파월이 등판할 듯. 단 그 이후 신고가가 빠를지 신저가가 빠를지는 심리와 연준 스케줄에 달렸다고 본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다 생각하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기. 오 고마워. 언제나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괜찮을 정도의 물량을 들고 위든 아래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보고 있어. 땡큐. 도아님 트레이딩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는데 지금 같은 장에 이거 얘기하면은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장 안정되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런 거고, 트레이닝 영상은 다 내려갔네요. 이것도 장 좀 좋아지면 마지막 영상 올리고 채널 이사 가는 얘기 해줄게.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경제적 부활님이 달아줬는데 나 이거 여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빛속이님 빅스지수 모양새가 고점 들고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빅스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안 예쁘지만 빅스지수가 진짜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패닉바이 한다. 이런 전략을 보고 있고, 나 진짜 구독 잘 안 누르는데 형 앞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시어버터님 그래 한번 해보자. 김용일님 TQ 59.44에 10주 추가 매수했네요. 기다림의 미학으로 10년 투자 도전 중입니다. 매수는 있어도 매도는 없이 적립식으로 모아가자는 마인드입니다. 10년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모아가는, 적립식 모아가는 거 좋은데 꼭 매도는 하지 않겠어 라고 단단하게 마음 먹기보다는 약간 추세 상단에서는 약간 기념 삼아 소량씩도 덜어냈다가 다시 저점 가면 조금 더 담고, 이런 전략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봤어. 그래갖고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난리가 났더라고. TQQQ를 투자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에서부터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 난 신직자님 지나가던 롱스톤 구독 완료. 롱스톤 안녕. 나도 롱스톤이야. 실례지만 나이가 미나캉님 맨날 열심히 보고 있어요. 세배 레버리지는 떨어지기 직전에 시작해서 평단이 높아요. 특히 불즈, 왼수. 이건 계속 투자하던 사람이 불즈에 안 물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커뮤니티 올린 글을 장 끝나고 본 거 있죠? 나도 들어갈 걸. 전쟁 이슈를 더 지켜보려고 참았네요. 나도 그냥 기념 삼아서 조금 소량 매수한 거라서 손가락을 꼭 잡았답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은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딱 전략 세워가지고 기준에 맞추면은 사실 이렇게 뉴스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고 안 할 수 있거든. 조금 기준 더 잡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불주 당분간 답이 없을 것 같아 냅두렸는데 괜찮은 판단일까요? 나도 불주 들고 있고 불주 지금 물려있긴 한데 그냥 시간적 여유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불주는. 그런 거고, 귀염둥둥 도아씨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 도아씨 영상 봐야겠어요. 땡큐. 페이크 같은데 제이크킴님 강영욱씨 조금 닮은 것 같은데. 아무튼 푸틴이 페이크 찍는 것 같다는 거지? 그치? 나는 사실 전쟁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피보나치 되돌림 요거 양양님이 달아줬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은 차트 보면은 나와 있거든?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부터 그었구나. 요게 보이면 봐. 존 버나드 주식 ETF 존 버나드님 보면은 바이든 여보세요 러시아 탱크 좀 빼주세요. 네 탱크 뺄게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 이후에 쭉 달아준 거 보니까 아마 미국이랑 러시아랑 가스 때문에 가스 패권 잡으려고 계속 싸울 것 같고, ESG 친환경
뭐 수소, 전기 요런 거랑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럼 어디 투자하면 될까요? 쭉 읽어보긴 했는데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근데 이걸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나는 늘 이게 숙제라서 시황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좀 알려주세요. 시민 제코님 금요일에 더 떨어져도 안 무서웠어. 오,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52에서만 늘리고 다음은 42달러까지 떨어지면 남은 현금으로 대응할 거. 떨어지면 평단가 엄청 낮출 기회 얻어서 좋고 기회 안 주면 충분히 비중 늘려놓은 거 익절 계획 같이 짜면서 더 즐길 거야. 딱 요렇게 여유 가지고 접근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요렇게. 아 너무 여유 있어서 짱 좋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찬우님. 나도 그렇게 바라기는 하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오, 김말봉님, 니네들 전쟁놀이 해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딱 이런 느낌이야. 올겨울에 열어볼게요. 아, 나는 그러진 않을 건데. 자주자주 보면서 계획 세우자. 어떻게 전략 잡아가면 될지. 영님, 내 머릿속에서 전쟁은 지운다. 나도! 전쟁 지우고 현금 들고 화요일 줍줍 대기 중. 오, 몸 괜찮아요. 고마워요. 누나 푸틴이 좀 혼 좀 내줘. pap하고 여기 쌍마나님이 전화해준대. 우크라이나 걱정하지 말래. 푸틴한테 전화해볼게. 화이팅! 전화 좀 잘해줘. 그런 거고. 머릿속은 우상향할 거라고 믿지만 막상 폭락장 오니 답답하네요. 그치만 폭락장이라고 하긴 쌍바닥인데, 다시 그 자리에 온 거니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이길 수 있다. 화이팅. 오늘 왜 빠밤 안 하시나요? 오늘 하시면서 빠밤! 빠밤! 차트 보는 법은 장 안정화되며 알려드릴게. 오! 이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BS 솔로몬님. 완전 그 연륜과 여유가 진짜 짱이야. 쏙슬 38.37불에 5,440주 어제 다시 샀어요. 까이꺼 더 내려보이 36불이고 33불일 텐데 인내할만 합니다. 5,440주에 구매를 했으면 거의 막 3불, 4불 요 차이면 엄청 차이가 날 텐데 이걸 그냥 까이꺼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여유. 게다가 쏙슬은 적어도 1년에 5번 정도는 제게 선물 주는 주식입니다. 이 여유와 연륜. 와. 역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선글라스 하나 낄까? 멋있다. 멋져요. 자주 와주세요. 첫 구독인데 TQQQ 평단 51.7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은 편이지. 나보다 평단 낮아. 예수금 20%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금 조금 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될 정도? 여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현금 비중 다시 늘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제목, TQQQ, QLD, QQQ.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막 하도 요새 TQQQ 하지 마라. 제발, 절대 하지 마라는 소리도 너무 많고, 막, 너무 TQQQ를 거의 막,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너무 많아서, 왜? QQQQ, QQQ, QLD, TQQQ 다 좋은 주식이고, 같은 지수 추정한데 왜들 싸우고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내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TQQQ를 투자하려면 어떤 걸 알고 해야 되는지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기 넘겨보려고 해. 한번 시작해볼까? 일단 QQQ, QAD, TQQQ 전부 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들이고 QQQ는 1배, QAD는 2배, 그리고 TQQQ는 3배를 추종을 해. 그래서 이거는 QQQ의 팩트시트인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만한 거는 요 표. 이 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연간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끝에 보면 펀드 인셉션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너가 상장했을 때부터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연간 수익률이 10.11%일 거야 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누적 수익률로 착각을 해가지고 상장일로부터 들고 있었으면 너는 이제 10%밖에 수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거 완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연간 계속 해가지고 받았던 수익률이 이 정도 평균적으로 될 겁니다. 요거를 표시를 해둔 거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려면 10년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좋아.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 기준으로 10년을 예를 들고 있었으면 22.9% 정도의 수익률을 연간 평균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QQQ가 이랬다면 QLD는 어떨까 라고 보면 QLD는 10년 기준
마켓 프라이스로 이렇게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37.97%의 수익률을 연간 가져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TQQQ 같은 경우에는 연간 52.71%를 가져갈 수 있으셨을 겁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 아래 보면은 경고문도 있어. 이 토탈 리턴 이 표를 참고해 가지고 와 내가 앞으로도 10년을 들고 있으면 52% 먹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연간 몇 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아 수익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요런 수익률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올리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은 너무 표를 잘못 봤더라고. 이거는 연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거는 이제 다시 QQQ 팩트시트로 돌아오면은 토탈 익스펜스 레이시오라고 있어. 이거는 총 운영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20%를 가져갑니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로스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같은 말이야. QAD 같은 경우는 0.97%, 그리고 TQQQ는 1.01%. 거의 QQQ랑 비교하면 거의 5배가 넘어가지. 그래서 TQQQ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 파생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종목이고, QQ 그 지수의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수익률을 계속 쫓아갈 수 있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이렇게 큰 거고, 요거는 주가에 다 묻어 있는 거여서 따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뭐 세금 내듯이 뭐 언제 정산했고 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미 주가에 다 묻어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다 내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또 얘기하는 게 괴리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회복력이야, 회복력. 그래서 여기 얘는 QQQ거든. QQQ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여기랑 비교했을 때 요만큼 내려와 있는 거 보이지?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그 다음 QLD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걔랑 다르네, 그치? 아까 걔는 요 위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QQQ는 얘는 그 아래로 더 내려와 있어. 그런 거고, TQQQ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더 심해. 아까 QQQ는 요 머리 지지하고 있었는데 얘는 더 떨어졌네? 라고 볼 수 있지. 요거를 참고를 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괴리율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전에 무빙에서 코로나 때 그 타격받았던 거를 고점을 언제 다시 탈환했냐? 요거를 또 쉽게 한번 볼 수가 있어. 요때는 QQQ로 보면, QQQ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월 19일 고점이었던 거를 언제야? 한 6월 3일? 요 정도에 탈환을 했고, QLD 같은 경우에는 요전 고점 2월 18, 19일 요거를 6월 23일. 그치? 더 늦지. QQQ보다 더 늦게 탈환을 했고, TQQQ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더 늦어. 그래서 이렇게 회복력이 좀 느리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다 뭐 각자의 선택이 있겠지? 그럼 회복력이 느리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 비중을 좀 달리해서 QQQ에 얼마, TQQ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연간 수익률만 해도 차이가, QQQ 같은 경우에는 10년 들고 있었을 때 연간 평균 수익률이 22%고 TQQQ 같은 경우는 51.89%고, 와 이걸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TQQQ만 볼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요거를 써먹을 때는 요런 괴리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QQQ도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QLD는 QQQ보다 더 작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TQQQ는 그것보다 더 작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QQQQ, QLD, TQQQ 얘네 다 어차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이고,
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냐,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맞고 조금 덜 맞고 이런 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요거를 믹스해서 써먹을 수도 있지. 뭐 QQQ를 메인으로 가져가다가 얘가 뭐 한 200 이전에 걸쳐져가지고 물렸어. 어이 이러면 QLD를 그때부터 또 매수를 하고, QLD가 물려, 아이 그럼 TQQQ 이런 식으로 더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면서 수익률 주면 또 뭐 그만큼 익절해서 다시 뭐 메인으로 가져가던 QQQ에 넣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이고 왜 이걸로 싸우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남겨보는 거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내가 TQQQ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수 추종 ETF라서 얘를 믿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세배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는 자주 들여다보고 매매를 자주 해야지 주식이 재밌더라고. 너무 뜨문뜨문하면 감 떨어져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TQQQ를 메인으로 두고 그냥 다 세배 레버리지 하면서 나는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보는 거고, 정말로 나는 이 세 종목의 차이가 그냥 얼마나 더 자주 매수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냐, 아니 뭐 어떤 거는 또 조금 덜 해주면서 봐도 되겠다, 요 정도 차이라고 보고. 그럼 오늘의 결론 QQQ, QLD, TQQQ 종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셋 다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일단 TQQQ 같은 경우에는 그 괴리율 때문에 회복력이 조금 늦고, 그리고 운용 보수가 커서 수수료가 좀 세다, 요거랑, 그리고 QLD는 TQQQ보다는 낮지만 QQQ보다는 회복률이 늦고, 그리고 운용 그 수수료도 TQQQ보단 낮지만 QQQ보단 세다. 그리고 QQQ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싸고 회복력이 좋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고점에 있을 때는 뭘 많이 들어가면 될지, 저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뭘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한 요 정도 특성을 알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TQQQ를 그냥 사실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QQQ는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그거 3배 튀겨준 애들이 있대 이래가지고 약간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 이거 한다 하던 사람들도 그냥 요 정도 지식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 TQQQ 같은 경우는 3배 추종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툭 하면은 마이너스 50까지도 잘 내려가거든. 그래서 TQQQ는 멘탈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지금은 내 생각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교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서 남겨보려고. 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요때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제 용어 너무 어려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QQQ도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얘가 3년이 걸렸거든. 근데 QLD 같은 경우에 4년이 걸렸어. 그리고 보면 TQQQ는 자료가 없어. 그때 상장하지 않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봤을 때도 회복력 자체가 어떻구나 라는 거 요거를 참고를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레버리지 ETF들은 좀 속을 썩일 수 있겠다 라는 거랑,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QQQ든 QLD는 TQQQ가 됐든 뭐든 간에 분할 매수를 꼭꼭꼭꼭 해야겠다 라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더 짱짱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요거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